새해가 밝아오거나 혹은 문득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내 삶이 의미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스스로에게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체적인 선택, 좋은 방향, 적당한 목표, 뚜렷한 가치와 의미, 이 단어들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혹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끊임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지성이자 많은 이들의 인생 선배인 유시민 작가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크게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인 연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왜 타인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작가의 오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인간의 가장 높은 욕구는 바로 자아 실현에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자아 실현에 있으며 이를 위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우연히 크라잉넛이라는 펑크록 밴드가 쓴 같은 제목의 책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크라잉넛은 명쾌하게 대답했다. 좋아한다면 부딪혀라. 까짓거 그냥 부딪혀라. 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펑크록이라는 무기를 들고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혔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 인생에서 성공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신껏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고 만다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없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홍대의 작은 클럽에서는 수많은 젊은 밴드들이 저마다의 음악으로 세상과 뜨겁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떤 밴드는 언젠가 대중의 마음을 흔들 것이고 또 어떤 밴드는 끝내 그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부딪힘 자체가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그 자체로 존엄한 삶의 모습입니다. 작가는 노래든 글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품위 있는 인생,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뜨거운 꿈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막막할 때가 더 많죠. 작가 역시 어린 시절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는 어른들의 질문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 어른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묻곤 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모범 답안은 판사나 검사였다. 나는 어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판사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다. 어른들은 기뻐하셨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다. 무엇이 되는가는 결과일 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목적의식 없이 결과만을 줬다 보면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막상 그 결과에 도달했을 때 닥쳐올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죽고 잊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살아있는 동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나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황홀하게 느끼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삶은 나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의 의미도 존엄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그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작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탓하고 원망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소극적인 선택조차도 결국 나의 선택인 만큼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삶의 존엄과 인생의 품격은 바로 이 책임감 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열정은 넘치지만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인생의 부조리를 인정하며 따뜻한 조언을 덧붙입니다. 경쟁은 전쟁이 아니다. 진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이겨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에는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가 너무나 많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도 곳곳에 서 있다.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와 넘을 수 없는 벽에 매달려 인생을 소모하는 것 역시 어리석다. 모든 나무를 오르고 모든 벽을 넘어서야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합한 나무, 노력하면 넘을 수 있고 그 넘는 과정이 즐거운 벽을 잘 고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인생이라는 너무나 짧은 여행을 후회 없이 즐길 수 있다. 결국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존재이며 누구도 타인에게 삶의 의미를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많은 돈과 큰 권력을 가졌더라도 비천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반대로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스스로 뚜렷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다면 그 인생은 그 자체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언제나 불안하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부딪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며 살아간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헤매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마음이 온통 폐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도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치료한다. 반면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작은 상처에도 속절없이 쓰러지고 만다.
이 문장은 우리 역사 속 모든 세대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청춘을 보내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폐허가 된 땅 위에서 25 전쟁의 포화를 온몸으로 맞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야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군부 독재의 섯을 퍼런 감시 속에서 민주주의를 외쳐야 했던 세대까지. 그 어느 세대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시대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그 고통을 견디며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찾으려 분투했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비가 오면 다시 해가 뜨는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의도치 않은 시련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 바로 내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타인과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바로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좋은 세상을 원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저주하지는 않는다. 나는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믿지는 않는다.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좌절과 슬픔, 상실과 이별 역시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임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자세이며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책은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한평생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며 살아온 인생 선배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조언은 막막한 안개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당신만의 의미와 존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새해가 밝아오거나 혹은 문득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내 삶이 의미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스스로에게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체적인 선택, 좋은 방향, 적당한 목표, 뚜렷한 가치와 의미, 이 단어들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혹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끊임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지성이자 많은 이들의 인생 선배인 유시민 작가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크게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인 연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왜 타인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작가의 오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인간의 가장 높은 욕구는 바로 자아 실현에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자아 실현에 있으며 이를 위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우연히 크라잉넛이라는 펑크록 밴드가 쓴 같은 제목의 책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크라잉넛은 명쾌하게 대답했다. 좋아한다면 부딪혀라. 까짓거 그냥 부딪혀라. 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펑크록이라는 무기를 들고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혔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 인생에서 성공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신껏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고 만다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없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홍대의 작은 클럽에서는 수많은 젊은 밴드들이 저마다의 음악으로 세상과 뜨겁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떤 밴드는 언젠가 대중의 마음을 흔들 것이고 또 어떤 밴드는 끝내 그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부딪힘 자체가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그 자체로 존엄한 삶의 모습입니다. 작가는 노래든 글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품위 있는 인생,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뜨거운 꿈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막막할 때가 더 많죠. 작가 역시 어린 시절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는 어른들의 질문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 어른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묻곤 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모범 답안은 판사나 검사였다. 나는 어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판사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다. 어른들은 기뻐하셨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다. 무엇이 되는가는 결과일 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목적의식 없이 결과만을 줬다 보면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막상 그 결과에 도달했을 때 닥쳐올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죽고 잊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살아있는 동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나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황홀하게 느끼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삶은 나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의 의미도 존엄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그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작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탓하고 원망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소극적인 선택조차도 결국 나의 선택인 만큼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삶의 존엄과 인생의 품격은 바로 이 책임감 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열정은 넘치지만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인생의 부조리를 인정하며 따뜻한 조언을 덧붙입니다. 경쟁은 전쟁이 아니다. 진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이겨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에는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가 너무나 많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도 곳곳에 서 있다.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와 넘을 수 없는 벽에 매달려 인생을 소모하는 것 역시 어리석다. 모든 나무를 오르고 모든 벽을 넘어서야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합한 나무, 노력하면 넘을 수 있고 그 넘는 과정이 즐거운 벽을 잘 고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인생이라는 너무나 짧은 여행을 후회 없이 즐길 수 있다. 결국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존재이며 누구도 타인에게 삶의 의미를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많은 돈과 큰 권력을 가졌더라도 비천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반대로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스스로 뚜렷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다면 그 인생은 그 자체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언제나 불안하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부딪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며 살아간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헤매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마음이 온통 폐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도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치료한다. 반면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작은 상처에도 속절없이 쓰러지고 만다. 이 문장은 우리 역사 속 모든 세대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청춘을 보내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폐허가 된 땅 위에서 25 전쟁의 포화를 온몸으로 맞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야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군부 독재의 섰을 퍼런 감시 속에서 민주주의를 외쳐야 했던 세대까지. 그 어느 세대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시대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그 고통을 견디며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찾으려 분투했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비가 오면 다시 해가 뜨는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의도치 않은 시련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 바로 내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타인과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바로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좋은 세상을 원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저주하지는 않는다. 나는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믿지는 않는다.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좌절과 슬픔, 상실과 이별 역시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임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자세이며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책은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한평생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며 살아온 인생 선배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조언은 막막한 안개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당신만의 의미와 존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새해가 밝아오거나 혹은 문득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내 삶이 의미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스스로에게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체적인 선택, 좋은 방향, 적당한 목표, 뚜렷한 가치와 의미, 이 단어들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혹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끊임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지성이자 많은 이들의 인생 선배인 유시민 작가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크게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인 연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왜 타인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작가의 오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인간의 가장 높은 욕구는 바로 자아 실현에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자아 실현에 있으며 이를 위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우연히 크라잉넛이라는 펑크록 밴드가 쓴 같은 제목의 책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크라잉넛은 명쾌하게 대답했다. 좋아한다면 부딪혀라. 까짓거 그냥 부딪혀라. 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펑크록이라는 무기를 들고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혔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 인생에서 성공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신껏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고 만다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없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홍대의 작은 클럽에서는 수많은 젊은 밴드들이 저마다의 음악으로 세상과 뜨겁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떤 밴드는 언젠가 대중의 마음을 흔들 것이고 또 어떤 밴드는 끝내 그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부딪힘 자체가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그 자체로 존엄한 삶의 모습입니다. 작가는 노래든 글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품위 있는 인생,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뜨거운 꿈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막막할 때가 더 많죠. 작가 역시 어린 시절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는 어른들의 질문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 어른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묻곤 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모범 답안은 판사나 검사였다. 나는 어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판사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다. 어른들은 기뻐하셨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다. 무엇이 되는가는 결과일 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목적의식 없이 결과만을 줬다 보면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막상 그 결과에 도달했을 때 닥쳐올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죽고 잊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살아있는 동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나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황홀하게 느끼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삶은 나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의 의미도 존엄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그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작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탓하고 원망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소극적인 선택조차도 결국 나의 선택인 만큼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삶의 존엄과 인생의 품격은 바로 이 책임감 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열정은 넘치지만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인생의 부조리를 인정하며 따뜻한 조언을 덧붙입니다. 경쟁은 전쟁이 아니다. 진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이겨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에는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가 너무나 많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도 곳곳에 서 있다.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와 넘을 수 없는 벽에 매달려 인생을 소모하는 것 역시 어리석다. 모든 나무를 오르고 모든 벽을 넘어서야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합한 나무, 노력하면 넘을 수 있고 그 넘는 과정이 즐거운 벽을 잘 고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인생이라는 너무나 짧은 여행을 후회 없이 즐길 수 있다. 결국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존재이며 누구도 타인에게 삶의 의미를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많은 돈과 큰 권력을 가졌더라도 비천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반대로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스스로 뚜렷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다면 그 인생은 그 자체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언제나 불안하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부딪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며 살아간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헤매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마음이 온통 폐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도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치료한다. 반면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작은 상처에도 속절없이 쓰러지고 만다. 이 문장은 우리 역사 속 모든 세대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청춘을 보내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폐허가 된 땅 위에서 25 전쟁의 포화를 온몸으로 맞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야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군부 독재의 섰을 퍼런 감시 속에서 민주주의를 외쳐야 했던 세대까지. 그 어느 세대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시대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그 고통을 견디며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찾으려 분투했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비가 오면 다시 해가 뜨는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의도치 않은 시련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 바로 내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타인과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바로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좋은 세상을 원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저주하지는 않는다. 나는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믿지는 않는다.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좌절과 슬픔, 상실과 이별 역시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임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자세이며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책은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한평생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며 살아온 인생 선배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조언은 막막한 안개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당신만의 의미와 존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새해가 밝아오거나 혹은 문득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내 삶이 의미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스스로에게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체적인 선택, 좋은 방향, 적당한 목표, 뚜렷한 가치와 의미, 이 단어들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혹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끊임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지성이자 많은 이들의 인생 선배인 유시민 작가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크게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인 연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왜 타인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작가의 오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인간의 가장 높은 욕구는 바로 자아 실현에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자아 실현에 있으며 이를 위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우연히 크라잉넛이라는 펑크록 밴드가 쓴 같은 제목의 책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크라잉넛은 명쾌하게 대답했다. 좋아한다면 부딪혀라. 까짓거 그냥 부딪혀라. 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펑크록이라는 무기를 들고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혔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 인생에서 성공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신껏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고 만다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없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홍대의 작은 클럽에서는 수많은 젊은 밴드들이 저마다의 음악으로 세상과 뜨겁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떤 밴드는 언젠가 대중의 마음을 흔들 것이고 또 어떤 밴드는 끝내 그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부딪힘 자체가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그 자체로 존엄한 삶의 모습입니다. 작가는 노래든 글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품위 있는 인생,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뜨거운 꿈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막막할 때가 더 많죠. 작가 역시 어린 시절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는 어른들의 질문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 어른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묻곤 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모범 답안은 판사나 검사였다. 나는 어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판사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다. 어른들은 기뻐하셨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다. 무엇이 되는가는 결과일 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목적의식 없이 결과만을 줬다 보면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막상 그 결과에 도달했을 때 닥쳐올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죽고 잊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살아있는 동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나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황홀하게 느끼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삶은 나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의 의미도 존엄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그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작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탓하고 원망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소극적인 선택조차도 결국 나의 선택인 만큼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삶의 존엄과 인생의 품격은 바로 이 책임감 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열정은 넘치지만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인생의 부조리를 인정하며 따뜻한 조언을 덧붙입니다. 경쟁은 전쟁이 아니다. 진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이겨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에는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가 너무나 많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도 곳곳에 서 있다.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와 넘을 수 없는 벽에 매달려 인생을 소모하는 것 역시 어리석다. 모든 나무를 오르고 모든 벽을 넘어서야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합한 나무, 노력하면 넘을 수 있고 그 넘는 과정이 즐거운 벽을 잘 고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인생이라는 너무나 짧은 여행을 후회 없이 즐길 수 있다. 결국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존재이며 누구도 타인에게 삶의 의미를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많은 돈과 큰 권력을 가졌더라도 비천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반대로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스스로 뚜렷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다면 그 인생은 그 자체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언제나 불안하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부딪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며 살아간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헤매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마음이 온통 폐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도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치료한다. 반면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작은 상처에도 속절없이 쓰러지고 만다. 이 문장은 우리 역사 속 모든 세대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청춘을 보내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폐허가 된 땅 위에서 25 전쟁의 포화를 온몸으로 맞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야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군부 독재의 섰을 퍼런 감시 속에서 민주주의를 외쳐야 했던 세대까지. 그 어느 세대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시대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그 고통을 견디며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을 찾으려 분투했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비가 오면 다시 해가 뜨는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의도치 않은 시련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 바로 내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타인과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바로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좋은 세상을 원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저주하지는 않는다. 나는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믿지는 않는다.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좌절과 슬픔, 상실과 이별 역시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임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자세이며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책은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한평생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며 살아온 인생 선배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조언은 막막한 안개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당신만의 의미와 존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새해가 밝아오거나 혹은 문득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내 삶이 의미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스스로에게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체적인 선택, 좋은 방향, 적당한 목표, 뚜렷한 가치와 의미, 이 단어들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혹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끊임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지성이자 많은 이들의 인생 선배인 유시민 작가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크게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인 연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왜 타인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작가의 오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인간의 가장 높은 욕구는 바로 자아 실현에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자아 실현에 있으며 이를 위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우연히 크라잉넛이라는 펑크록 밴드가 쓴 같은 제목의 책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크라잉넛은 명쾌하게 대답했다. 좋아한다면 부딪혀라. 까짓거 그냥 부딪혀라. 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펑크록이라는 무기를 들고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혔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 인생에서 성공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신껏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고 만다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없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홍대의 작은 클럽에서는 수많은 젊은 밴드들이 저마다의 음악으로 세상과 뜨겁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떤 밴드는 언젠가 대중의 마음을 흔들 것이고 또 어떤 밴드는 끝내 그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부딪힘 자체가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그 자체로 존엄한 삶의 모습입니다. 작가는 노래든 글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품위 있는 인생,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뜨거운 꿈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막막할 때가 더 많죠. 작가 역시 어린 시절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는 어른들의 질문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 어른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묻곤 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모범 답안은 판사나 검사였다. 나는 어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판사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다. 어른들은 기뻐하셨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다. 무엇이 되는가는 결과일 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목적의식 없이 결과만을 줬다 보면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막상 그 결과에 도달했을 때 닥쳐올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죽고 잊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라. 살아있는 동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나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황홀하게 느끼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삶은 나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의 의미도 존엄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그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작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탓하고 원망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소극적인 선택조차도 결국 나의 선택인 만큼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삶의 존엄과 인생의 품격은 바로 이 책임감 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열정은 넘치지만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인생의 부조리를 인정하며 따뜻한 조언을 덧붙입니다. 경쟁은 전쟁이 아니다. 진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이겨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에는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가 너무나 많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도 곳곳에 서 있다.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와 넘을 수 없는 벽에 매달려 인생을 소모하는 것 역시 어리석다. 모든 나무를 오르고 모든 벽을 넘어서야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합한 나무, 노력하면 넘을 수 있고 그 넘는 과정이 즐거운 벽을 잘 고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인생이라는 너무나 짧은 여행을 후회 없이 즐길 수 있다. 결국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존재이며
누구도 타인에게 삶의 의미를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미를